7시 6분이에요 지금. 19일. 발하고 온몸 머리통에다가 그냥 살인가스하고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마취제를 때려붓기 시작해요. 네? 와, 와, 팔이고 손이고 그냥 살인가스 스테아린산 칼슘. 어, 얼굴에 그냥, 와, 얼굴이며 머리며 발에다 그냥 그만하라 이거예요. 예? 아, 경륜제 비술 쏴요. 쥐들이 뭔데 이걸 그만하라 말아요. 사이코 새끼들이, 나치 새끼들이, 화학무기로. 병신 사이코 새끼들 육갑들 떨고 앉았네. 나치 새끼들이, WHO 살인기구 씨발 시다바리 새끼들이. 병신들. 오늘도 국민들 전 세계인들 3분의 1 이상을 방역이라고 사륙을 하고 자살사고 질병사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오늘도 출근했네.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이랍시고 살인기 떼강도 새끼들이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이 비용신들. 지금 그 어우 와 머리통에다 마취제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을 아우 구토리하고 수은하고 그냥 와 이 나치 새끼들. 캄보디아 사건이요. 아우 그 캄보디아 사건이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나치 방역팀. 예? 옛날에 나치 731 수용소 전염병 관리구역. 예? 지금 전염병 방역한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마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팬데믹 조약을 맺고 예? 전 세계 국가가 방역을 하겠다고 WHO의 팬데믹 조약을 맺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히틀러가 만든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각 구마다 지역마다 설치가 됐잖아요. 예? 법으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각 구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캄보디아는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그것도. 어? 예? 그 캄보디아 그 살인 그 공장이죠. 거기서 정기 고문하고 이 피해자들도 정기 고문 많이 당하죠. 예? 이게 정신질환 치료라고 해가지고 정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복지센터가.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빼앗죠. 예?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듯이. 예?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있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가 수년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고, 예? 탈병을 하라고 그래서 옛날 나치들은 그 캄보디아처럼 수용소 똑같죠. 지금 그 캄보디아 수용소가 지금 난리죠.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게 지금 빅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국가가. 그리고 연합군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어떠한 사건이냐면 일단은 지금 이 현대의학 WHO의 만행을 지금 방역을 비롯한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들을 질병자들을 치료를 못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WHO의 긴급 대응팀이죠. 이 방역이라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외부 치료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쏴서 죽이는데 국민들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하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구하라, 금고강탈, 이은혜, 보험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뺏고 죽인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탈병원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은 옛날 나치 731이 방역이라고 아리안 민족만 오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했었죠. 그 방역팀을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게 나치 정신과 의사 방역팀이 시민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방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나치즘을. 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이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탈병원아. 옛날 그 정신과 의사 방역팀들은 수용소에서 죽였던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에 있는 사육기 그 공장처럼 똑같죠. 그 구조도 똑같죠. 철망에다가. 예? 수용소에다가. 거기서 재산을 빼앗고. 방법만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국민들이 뭐 집이나 현찰이나 예? 이런 것만 갖고 있으니까 직접 뺏어야 되죠. 어? 그런데 요즘은 전부 은행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예? 보험, 예? 이런 게 자산이잖아요. 요즘은 이 자산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 신나치 새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료인을 합치고, 예? 심리치료라고. 그걸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탈병원 하라고 뉴스에 찍어보시면 다 나와요. 탈병원 하라고 불러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그건 뭐냐면, 옛날 나치들이 수용소 옛날 나치 수용소를 개토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전염병 관리 구역이라고 불러요. 응?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라 아리안 민족만 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슬라브족, 흑인, 러시아인, 예? 유대인 다 죽인 거예요.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만 빼고. 예? 근데 이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방역을 지금 또 하기 위해서 현재 하는 것처럼. 예? 그 사실을 그대로 역사에 기록을 하면은 지금처럼 이 나치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방역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사를 감춘 것이고, 근데 찾으면 다 나와요. 네? 그걸 중학교 때 고스란히 배운 거예요.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영상까지 보여줬어요. 그 시청각 교육이라고 해서 독일 정신과 의사가 이 테이블에다가 해골 2개를 갖다 놓고 아리안 민족 여기 자질하고 나머지 민족 유대인 여기 자질해 가면서 간격이 틀리다.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시민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는 영상 자료를 제가 중학교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다 계속 써요. 아! 그런 짓거리를 하던 거를 선진화 기술이라고, 선진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탈병원 하라고 단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을 시켜서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방역이다. 나치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거랑 똑같죠. 질병자들이 감염을 시킨다. 전염병. 예? 전염병과 질병자라고 분명히 나치가 얘기했어요. 지금도 질병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들이고, 그들이 질병을 전염시켜서 팬데믹이 온다. 그래서 방역을 해야 된다. 응?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 조직 스토킹이라고 왜곡을 시켰죠. 예? 집단 괴롭힘, 나치즘이에요. 신나치즘. 심리치료가 외부치료, 그것은 화학무기 테러예요. 외부치료라고 사방에 자살방지원들 전국민 8-90%가 자살방지원인데 그들에게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사방에 숨겨놓고 사방에서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가르쳤죠. 신경작용제는 보이지 않아서, 수증기 가스 형태라 보이지 않아서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 당하는지 모른다. 그것은 화학무기다. 네?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라. 과거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중에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방역이란 얘기예요. 화학무기를 쏘고 신경적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기죠. 예?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구호를 외치면서 전체주의 구호죠. 예?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 죽이는 기술, 화학무기로 죽이는 거예요. 예?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예?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거죠. 방역. 개, 돼지, 닭들 구제역 AI가 오면 다 때려 묻죠. 치료제가 없어요. 바이러스 치료제가 요즘은. 그래서 사람을 때려 묻을 수가 없으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고문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어? 이걸 탈병원하라고 해가지고 사방에 화학무기 발사체를 숨겨놓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저한테. 전 국민을 양성 무증상으로 작년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죠.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전 국민이 등록이 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전부 대상자다. 그래서 탈병원하라고 이 정신과 의사들 전대 나치 731 그 방역팀들이 수용소에서 하던 거를 현재 정신과 의사들이 탈병원하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수용소가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에 보면은 모니터 수십 개 깔아놓고 거기 의료인들이 앉아서 요 지역 내 국민 요 시민들 코드를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놓으면 외부 치료기가 알아서 화학무기를 쏴요. 그리고 BCI 장비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네? 이게 이제 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원격 의료법으로, 서비스 의료법으로 네? 이용해서. 이걸 탈병원하라고 부르는 건데 네?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죽이는 거죠.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건은 특별해요. 원래 팬데믹 조약으로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나치 수용소처럼 진짜 수용소를 저건 탈병원화가 아니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병원화라고 해가지고 화학무기를 사방에 숨겨놓고 쏴서 죽이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그런데 저 캄보디아 사건은 예? 직접 731 나치처럼 수용소에서 잡아다가 정기고문은 정신질환 치료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해자들도 전부 정기고문 당하죠. 예? 외부 치료기로 머리통이 어마어마하게 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진화 방역 기술이라고 해서 탈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집에서 전부 사회에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데 저 캄보디아 사건만큼은 직접 옛날 나치 732들처럼 100년 전처럼 수용소에서 죽여요. 저 캄보디아 내부에 보면은 소각로까지 있어요. 감염자들이라 옛날 나치 731도 전부 소각을 했죠. 전염병을 전부 소각을 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저기서 지금 소각을 하는 거고 국민들이 죽으면은 언젠가부터 우리 옛날에는 전부 산수를 만들었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약 15년 전부터 산수를 안 만들고 거의 소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해서 그런 것을 계속 소각적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뭐 땅이 없다, 환경이 지저분해진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소각을 해버리는 시스템으로 정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방역을 당하면은 거의 소각이 이루어져요. 중국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죽고 납치당하죠. 납치당하는데 방역복을 입고 납치를 해요. 아이들을.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예? 중국 공무원들이 예? 아이하고 엄마가 집에 이렇게 문 열고 딱 키 열고 딱 들어가는데 위에 계단에서 아파트죠. 위에 계단에서 확 뛰어내려오면서 아이하고 엄마를 끌어안고서 납치를 해가요. 그대로. 그런데 방역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사라지고 소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방역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걸 WHO의 팬데믹 조약으로 하고 있는데, 비상사태 방역이라고. 이상하게 이 캄보디아만큼은 옛날 100년 전 나치 731처럼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예? 이건 뭐냐면 쇼예요. 왜 쇼냐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팬데믹 조약으로는. 전 세계 국가가 각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차려놓고, 예? 외부 치료기로 화학무기로 쏴서,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을 하고 화학무기로 쏴서 충분히 다 지금 3분의 1 이상을 방역을 하고 있어요. 전 인류 3분의 1 이상을 죽였어요. 지금 이들이 자살사고사 지병사를 위장해서. 그런데 사실 충분해요. 그걸로. 각 이 대구 서구에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구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왜 저 캄보디아에다가 옛날 100년 전에 탈병원화가 아니죠. 저건 수용소죠. 말 그대로. 저걸 왜 줬을까요? 예? 현재 방역 기술이나 정책은, 그 다음에 팬데믹 조약 법으로는 저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할까요? 예? 예? 그리고 저기서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지금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예? 저렇게 죽이지 않아도요. 충분히 다 빼앗고 요 지역에서만, 요 서구만,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방역이라고.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을. 예? 내일이라도 여기 서구 지역 시민을 다 죽이려면은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들이. 물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따라줘야 되겠죠. 제 말은 저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지금 방역을 3분의 1 이상을 자살사고사 지병사를 위장해서 죽였고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정책에도 법에도 없는 저러한 100년 전에 수용소를 줘가지고 보란듯이, 예? 전 세계 국가의 시민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일까요? 예?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죠. 지금 현 정부에서 연합군을 만든다, 확실하진 않아요.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인데, 확실한 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군대까지도 보내겠다. 예? 요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발표도 하고요. 민주당이 이 나치 법안을 통과시킨 당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회라고,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라고 옛날에 히틀러 나치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방역법을 민주당이 발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7, 8년 전부터 말씀드리죠. 민주당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예? 입법부는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장악을 했고,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 심리치료 외부치료에서 탄핵시켜버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탄핵시켜버렸죠. 예? 세월호 아이들 300명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을 했고 사법부는 이제 파괴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파괴하는 거는 전체주의다. 제가 이 얘기를 7년 전, 8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나치법이다.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 그 다음에 선진화법으로 하고 있다. 팬데믹 조약. 근데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정신건강복지하고 복지센터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법과 행정이 신나치법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하는 만행이라고 왜곡을 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년,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난리죠. 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라고.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제가 10년간 호소를 드려 왔던 거예요. 이 지경이 날 테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 3년 안에, 2년 안에 다 방역당해요. 이걸 멈추지 못하면.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손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부 코드가 매겨지고 졌기 때문에. 예? 점점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사건들이, 사회 온갖 만행들이, 예? 자살사고자 질병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죠. 도시는 전부 아무도 없는 저기 뭐 소멸당하고 있고요. 다 방역당해서 죽은 거예요. 예? 코로나로 몇 명이나 죽었어요. 아! 그런데 요 캄보디아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탈병을 한대. 충분히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저기는 저런 범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저런 범죄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100년 전 나치 731 외에는. 예? 저런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는. 저건 방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탈병원 하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죽이고 있는데 왜 저런 지금 100년 전에 나치 수용소를 설치를 했느냐? 이거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인을 해요. 계약을 해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비상사태 경비계엄령이고 계엄 사령관들이에요. 말 못하게 여기다 계속 수은하고 펜타닐 쏴요. 계엄 사령관들이에요. 예?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거나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10명만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이들은 사형이에요.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코로나 3법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국방부에 서버가 돼 있고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3법에 보시면. 예? 이거는 뭐냐면 뉘른베르크 협약을 언제든지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WHO나 전 세계 국가가. 예? 어디가? 민주당이. 그걸 누가 해요? 예? 전부 전 세계 국가가 이 방역을 하는 이 방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예? 민주당이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으로 저기 트럼프한테 이제 넘어갔죠. 선거라는 거는 불법 선거가 개입이 돼요. 이 나치즘으로. 선진화법으로. 그런데 국민들이 강렬하게 원하고 그렇다면은 그 투표수가 기존 이상 너무 높다라면은 불법 선거로 바꾸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불행 중 다행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국힘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치당 민주당이 나치즘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죠. 탄핵을 시키고 이제 이들이 정권을 잡았죠. 즉 코로나 3법을 통과시키는 건 민주당이건 어디건 어느 당이건 다 이 사회 안전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다 이 당정청협의 소속이에요.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협의회 소속이에요. 예? 그거를 사회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방역에 동참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법관들이나 변호사들은 다 지금 죽거나 이들 손에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죽거나
다 팽당하고 다 잘리고 줄줄이 탄핵당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탄핵당하는 거예요. 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겠다라는 전체주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팬데믹 조약의 이 선진화법으로 다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예? 그런데 사회에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예? 전체주의화가 됐지만 방역법으로 이 나라는 본래 아주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국가고 전 세계 국가가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전체주의를 공산주의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왜곡을 시켜서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왜곡을 시켜놨는데 나치즘을 전체주의 나치즘을 어찌됐든 이 전체주의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21세기라.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 바램을 어기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고 어느 정당이고. 근데 10년간 전체주의를 해왔기 때문에 방역 지금 민주당이 여러 정책이고 하는 일 모두가 공산당이라고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나치즘이에요. 어찌됐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외면하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국가도 존재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의료인들은 달라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얘네들은 국민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방역이라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의료인 시민들이 의료인들이 시민들이 뽑아요? 아니죠.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뽑아요. 국가가 민주주의가 됐건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 그것에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지금 말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밑받침해주지 않는 정치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료인들은 달라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살인기 떼강도 방역팀 신나치들은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무조건 방역이라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무라고. 긴급 대응팀이라고. 나치팀. 그런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여러 정치인들 전부 지금 방역 대상자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3년 전에 여기 대구 오기 전에 제가 시민단체를 하면서 벌금 때문에 여기 대전교도소에서 몇 개월간 있다가 나왔죠. 벌금 때문에. 그때 제가 영상 거기에서 이제 수용 마치고 이제 벌금 다 까고 나오면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렸죠. 독방에 갇히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름 만에 30kg가 빠졌어요. 제가 그 영상 여러분들에게 찍어 올렸죠. 죽어요. 거기서 그냥 죽여요. 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기서 죽으면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법무부부터 전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들이 죽여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영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거기 교도관들하고 제가 인권위원회에 말 못하게 하려고 여기다 경련자하고 비소 써요. 교도관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인지를 시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교도관들도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던 사람들인데 저한테. 근데 이거를 다 인지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들도 교도관들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인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연락해가지고 인권위원회가 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보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교도소장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저기 글을 써서 그래서 2번이나 면담을 했고, 그래서 박재왕 씨를 살려야 된다 그 교도관들이. 안 그러면 우리도 다 방역당해서 죽는다. 이렇게 여론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어요. 교도관들이 살려줘서 독방에서 빼주고, 밥도 못 먹는데 이 화학무기 때려 맞아가지고 호흡곤란제 쏴가지고 국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은 화학무기로 바닥에다 쏴가지고 눕지도 못하게 만들고 앉지도 못하게 만들고 24시간 거의 서서 있었어요. 앉기만 하면 죽도록 화학무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못 앉게 하고 못 자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거기서 제가 보름 만에 독방에서 30kg가 빠졌어요. 거의 극적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봤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독방에 갇힌 지 불과 몇십 일 만에 바짝 마르셨죠. 화학무기 테러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거기서 교도소가요 굉장히 편해요 요즘. 잠도 실컷 잘 수 있고, 낮에 특히 독방은 먹을 거 실컷 먹을 수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24시간 텔레비도 계속 나오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떠들 수도 있고, 그렇게 살이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살이 더 쪄요. 더 건강해지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교도소에서 그러고 있다 나오면요 살이 더 찌고 더 건강해져서 나와요. 보기에. 몇십일 만에 그렇게 빠지는 건요 화학무기 테러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모든 정치인들이고 다 지금 방역을 당하고 있어요.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그 와중에 지금 이 캄보디아 이제 공장이 살인 공장이 옛날 나치 731의 수용소처럼 똑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국가하고 팬데믹 조약법으로 이러한 시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선진화 방역이라고 해서 탈병원화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게 만들어졌느냐? 저는 기획이에요. 코로나 3법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즉 뉘른베르크 협약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뉘른베르크 협약을 가동시켜서 지금 정치인들도, 전 세계 정치인들도, 대통령들도 이들에게 다 죽기 직전까지 지금 화학무기 테러를 받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공무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죽어요. 이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손에. 굳이 그 와중에 지금 현재가 그런 시점인데 80개국이 재작년에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팬데믹 조약 2를 맺었어요. AI 생화학무기로 작년이죠. AI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3년 안에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80개국이 특히 미국이 앞장서서 세계 평화를 인류를 지키겠다. 행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AI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 BCI 장비, 생각을 읽고 여러분들 감시하는 BCI 장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컴퓨터, AI 빅데이터 컴퓨터, 화학무기 발사체, 요 세 가지가 AI 생화학무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지금 멸망시킬 수 있는 건 방역이란 얘기예요.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고, 작년에 발표했듯이 3년 안에 전 인류가 그들 손에 죽는다. 이것은 지금 1년이 지났죠.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럼 1년 반이면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들 손에. 이러한 시점이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팬데믹 조약으로
예? 책임을 지어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국민들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들 재산 10명만 빼앗고 죽이면 사형이에요. 코로나 3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가동하기에는 명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가 같이 했거든요.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면. 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명분을 만드는 게 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이 수용소예요. 예? 살인기구. 예? 중국 정부하고 캄보디아 정부가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팬데믹 조약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가 전 세계가 세계 평화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응? 그래서 저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은 저기에 경찰들도 다 한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치가 당했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면은 외교부에서 전부 외면을 해버렸죠. 예? 왜 그래요? 다 한패라 그래요. 팬데믹 조약으로. 예? 그런데 이게 빅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일어나고 또 이 나치주의를 지금 친나치즘을 공산주의라고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씨며 민주당에 대해서 전국에서 지금 시위가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민주당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신나치즘 이 선진화법으로 전부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올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 전 세계 국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심지어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국민들한테 맞아 죽었죠. 뭐 총리며 뭐며 공산화 만들었다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맞아 죽었죠. 이런 시점이니까 팬데믹 조약에 맺은 전 세계 이 정치인들이 다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국민들한테 전체주의 때문에 나치즘 때문에 공산주의라고 왜곡은 시켜놨지만 어차피 이건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가 국민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고 두 번째 예? 방역당에서 1년 반 안에 전부 죽을 것이고 응?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80개국이 모여서 팬데믹 조약 2를 맺은 거예요. 예? AI 생화학무기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 어?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이 대표해서 세계 평화를 인류를 지키겠다. 응? 그래서 이게 시작이에요. 캄보디아 사건이. 이 방역법으로는 저렇게 수용소 옛날 나치들처럼 대놓고 수용소를 질 수가 없는데 예? 중국 정부하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몇 개 정부가 기획을 한 거예요. 예? 아예 대놓고 옛날 나치들처럼 수용소를 져놓고 전 세계 시민들을 납치해가지고 거기서 사륙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대놓고. 저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에게.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응? 저게 방역이라는 건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기에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러 간 사람들, 예? 우리 국민들 자살방지원들이요. 대부분이. 예?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가지고 자살방지원 하던 사람들이 저기 간 거예요. 예? 야 저기 가면 더 돈 벌 수 있다. 예? 그래서 갔던 거예요. 응? 아 지금 그런 뉴스 자료가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다. 예? 응? 그거 하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국민들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재산 심리치료 외부 치료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데 전부 양성 무증상으로 이 자살방지원들도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기고문 당하고. 어? 10년 전부터 이 방역이 시작됐는데 10년 전에는 양성 무증상자가 몇천 명 몇만 명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양성 무증상으로 다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방지원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자신들도 방역 대상자라는 걸. 그래서 이제 10년 전처럼 돈 벌러 갔는데 거기서 방역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프린스 뭐 중국의 프린스라는 기업이랬는데 대기업이죠. 예? 다른 나라하고 저기 캄보디아 정부하고 연합을 하는 예? 대기업이 미쳤습니까? 예? 국민들 납치해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빼앗고 화장을 시키게?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반역이에요. 예?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랬어요? 이거는 중국이 이 팬데믹 조약 WHO의 팬데믹 조약을 맺은 게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강하게 맺은 나라예요. 강대국으로 1, 2등 아닙니까? 1, 2, 3등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러시아는 빠진 거예요. 이거 나치즘이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예? 그런데 1, 2등이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응? 이거를 이 일을 하는 게 나서서 하는 게 이 방역을 예? WHO에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국가가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거기서 이 방역 시스템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예?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국 대기업의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살인 공장을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중국 기업이 어떻습니까? 외국 저기 뭐야 자동차고 뭐며 전부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 가지고 지금은 그 기술이 엄청나요. 거의 다른 나라 기술도 뺨 따고 후려칠 정도로 산업이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고작 예? 중국의 대기업이 예? 범죄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살인을 한다고요? 돈 몇 푼 벌려고? 그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5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씩 요구하고 죽이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 벌려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대놓고? 그것도 캄보디아 정부하고 다 연합해서 동남아시아 연합 국가들하고 경찰들하고 미쳤습니까? 방역이에요, 팬데믹.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미국 정부, 저기 중국 정부 전 세계 국가 팬데믹 2 재작년에 조약을 맺었어요. 전 세계인들 구하겠다라고 이 방역 이 생화학 무기로 멸망당하기 전에 구하겠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코로나 3법으로 해가지고 리른베르크 협약을 적용을 하려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국가가 시킨 거니까 법안으로 WHO가 예? 예? 이들이 나치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 여러 나치 때도 그렇고 리른베르크 협약으로 이 방역팀은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리른베르크 협약이 코로나 3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명만 죽이면 재산을 뺏고 죽이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리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나치들 정신과 의사들을 사형시키고 나치즘을 파괴할 때 연합군이 움직인 거예요. 전 세계 연합이. 예? 팬데믹 조약도 전 세계의 팬데믹 조약이죠. 예? 코로나 3법도 전 세계의 이 리른베르크 협약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용시키는. 예? 맞잖아요. 10명만 계엄사령관들인데 WHO의 비상사태 전 세계 국제 비상사태 아닙니까? 10명만 재단을 각 지역에서 재단을 빼고 죽이면 사형이죠.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이거는.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리른베르크 협약. 그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예? 비상사태 시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면서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리른베르크 협약이 가동이 돼요. 그게 코로나 3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동을 시키려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왜? WHO 각 국가 정치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건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건?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분노할 사건. 그걸 만든 거예요. 캄보디아가 중국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저 캄보디아 공장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방역이 다 돼요. 저기서 몇천 명 죽이면 뭐예요? 이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다 죽을 수 있는데. 예? 왜 굳이 중국의 대기업이
캄보디아며 국가가 경찰들이 동원이 되고 대한민국 외교부까지도 다 외면을 하고 왜 굳이 저런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국민들이 분노할 때까지 전 세계인들이 예? 지금에 와서 저기 민주당이 뭐라고 발표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뭐 707 대테러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예? 테러범이니까. 예? 뉘른베르크 협약을 어긴 방역팀이에요. 예? 테러범이라고요. 옛날 나치들 사형시킬 때처럼. 예? 옛날 나치들도 연합군이 죽였죠. 연합군이 이제 뉘른베르크 재판에 세웠죠.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면서 국민들 방역하지 말라는데 의료인들이 또 하고 있죠. 정치인들하고.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의료인들하고 정치인은 그대로 하는데 뉘른베르크 협약은 가동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영국하고 민주당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뭐 별거 한 것도 없어요. 캄보디아에다가 4천 몇백억씩 1년에 4천 몇백억씩 주던 거 그거 중지시키겠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게 2, 3일 만에 캄보디아 사건이 막 부각이 되는데 예? 몇 년 동안 이러다가 1년 가까이 이러다가 2, 3일 만에 부각이 돼요. 보세요. 민주당이 별거 한 거 없어요. 처음에 요 며칠 사이에 4,300억 캄보디아 니네 이 사건 해결하지 않으면 4,300억 지원하던 거 차단하겠다. 응? 그러니까는 캄보디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뭐 당신들이 응? 응? 국민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들 입장에선 그 말이 맞아요. 전 세계가 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응? 합법으로 코로나 팬데믹 조약으로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 얘기죠. 캄보디아 입장은 예?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걸 지금 노려서 이걸 만든 거예요. 캄보디아 이 봉장을 전 세계인들이 분노하게끔 예? 그래서 별말한 거 없잖아요. 민주당이 4,300억 중지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뭐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자국민 교육들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영국하고 미국하고 테러범으로 규정한 거예요. 캄보디아하고 이 중국 저기 그 기업하고, 예? 이 그리고 살인 공장들하고 자금을 전부 원천 차단한다고 그랬죠. 예? 자금을 차단하는 건요. 테러 집단이나 테러 국가를 제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방역이라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 적용이 돼서 죽이기 전에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방역하고서 죽이기 전에 자금을 전부 빼앗는 거예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예? 그리고 저 캄보디아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방역팀이기 때문에 죽이기 전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로 다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전기 고문해서 치료라고 죽여서 방역이니까 맞아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뿌린 대로 계속 거두는 거예요. 지들이 했던 방식대로 옛날 또 했던 방식대로 반복하는 거죠. 예? 병신들이라. 저는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상권 분립이 파괴당할 것이고 예? 전 국민이 다 양성부증상으로 등록돼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돼서 죽을 것이고 이거를 10년 전부터 저는 민주당 저기 뭐야 여야당 할 거 없이 모든 거의 국회의원 유명한 국회의원들 다 찾아다녀서 다니면서 이렇게 될 거니 가지 말라고.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가 갈 수 있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아라. 대들이 총대매야 된다 이거. 예? 피해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걸 똑같이 당할 것이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돼서 죽게 될 것이다. 힘을 모아야만 된다. 이렇게 호소해 온 거예요. 10년간.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예?
결론은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뉴스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니까는 연합군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군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대한민국도 707 여단이라고 대테러 부대예요. 그거를 보낼 수도 있다. 근데 그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아요. 국가의 대테러 부대를 보낼 수는 없어요. 어? 근데 그런 말까지도 나오는 게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자금을 미국하고 영국하고 유럽 국가들도 전부 동결시키겠다라고 하죠. 이건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캄보디아부터. 예? 예? 그 다음에 그 중국 그 프린스하고 그 기업하고. 예? 국민들을 10명 이상만 죽이고 빼앗으면 테러범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방역이라고 이렇게 옛날 나치 731이 했던 것처럼 수용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예? 이렇게 1년 이상 동안 전 국민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되기 전에 국가들이 다 차단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국 보세요. 옛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300명씩 1000명 거의 뭐 비공식적으로 1000명이 잡혀갔다는데 예? 1000명이 잡혀가서 죽을 정도로 조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이 왜 그동안 전 세계 국가가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이렇게 되길 바란 거예요. 국민들이 일어나기. 예? 그렇잖아요. 왜? 세계 평화를 지킨다. 국가들이. 이 나치즘을 일으킨 전 세계의 정치인들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옛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코로나 3법으로 해서 옛날처럼 사용을 책임을 전가해서 사용을 시키고 예? 10명 재산만 빼갖고 죽이면 사형인데요. 뭐 코로나 3법에 의해서 기업 사령관들인데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내렸잖아요. 그 중에 계엄 사령관 한 명이 국민들 10명만 죽이고 재산 빼앗아 봐요. 사형이에요. 계엄령 때. 근데 이거 코로나 저기 뭐야 전세계 비상사태 경비 계엄령 계엄 사령관들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랄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여기 대구 서구 시민들 수천명 수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망이라도 가라. 한심하게 병신들처럼 출근하지 말고. 변태 사이코냐. 지금도 출근해가지고 자식 부모 형제 죽이면서 화학무기로 국민들 고문하고 죽이고 뭐 변태 사이코라 뭐 그거 즐기려고 출근하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도망이라도 가라. 응?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응? 왜 옛날 나치들만 키로 정치인들 각 국가 정치인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인들하고 심리치료 외부치료에 참가한 국민들은 전부 옛날 나치즘도 그랬죠. 전부 시민들하고 정치인들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서 합세해서 한 건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옛날 방역을 의료인들만 뉘른베르크 협약에서 사용을 시키고 연합군이 예?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화해했다. 그리고 마무리했어요. 지금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 코로나 3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지금 파고들면요 파고들 것도 없어요. 이 캄보디아의 이 살인공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역팀이라는 거는 전세계 정치인들이 다 알아요. 예?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예? 내일이라도 예? 또 이거 수사 지금 거기서 한국인들 많이 지금 거기서 일하던 사람 뭐 다 데리고 왔죠.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가서 일한 거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살방지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킨 대로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사람들이에요. 수천만 원씩 번다니까 간 거지. 방역하러. 예?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모른다고요? 그게 방역팀인지? 방역시설인지? 진작에 알고 다 있는 거예요. 사건화가 되기만 기다렸던 거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공론화되는. 그리고 국민이 분노할 사건을 만들고, 예? 거기서 수집을 해보니까 방역팀이었더라. 예? 알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전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 코로나 국방부로 전부 메인 서버가 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자. 자살과 범죄 막으라고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자. 그러면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수천명 수만 명씩 국민들 재산 빨고 죽이고 있는데 코로나 3법 바로 가동시키면 미국이 1년 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 평화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80개국이 모여서. 어차피 정치인들도 방역당해서 다 죽어요. 1년 반 안에.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나치즘을 공산화라고 왜곡을 시켜놨지만 각 전세계 국가 정치인들이 팬데믹 조약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다 맞아 죽고 있어요. 공산하면 뭐 안 맞아 죽습니까? 국민들한테?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면? 어차피 전체주의인데? 이 나치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치인들하고 이 나치즘을 공산화라고 왜곡을 시켜놨는데 아니 뭐 공산한 줄 알고 국민들이 움직이면은 뭐 시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안 맞아 죽어요? 공산화는 뭐 좀 나아요? 나치는 좀 그렇고? 네? 어차피 전체주의인데 어차피 민주당이 대한민국 현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좀 시민들 난리 났잖아요. 응? 지금 이 팬데믹 조약 선진화법으로 해가지고 3권을 다 파괴시키고 대통령 다 탄핵시키고 그래서 전 국민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난리 났잖아요. 그럼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꿀먹은 벙어리로. 응? 난리 나요 이대로 있으면. 예? 뭐래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전 세계 지금 이 팬데믹 조약을 통과시킨 정치인들은 안 그러면 맞아 죽던 국민들에게. 예? 공산화라고 해서 나치즘인데 전체주의 공산 어찌됐든 왜곡을 그렇게 시켜놨으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주당하고 공산화라고 해서 맞아 죽던 아니면 방역당해 죽던 예? 팬데믹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전세계 국가가 정치인들이 사회안전을 지키겠다고 통과시킨 법인데 그들이 그대로 앉아서 죽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책임을 전가하죠. 과거 나치즘처럼 의료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은 화해하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동한 당으로 돼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나치즘 한 거를 화해를 해야 되고, 예? 국민들은 이 지금 당하는 거,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당하고 그동안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시켜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 정서나 도덕성이 파괴돼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빼앗는 거는 밥 먹듯이 하는데, 예? 이것을 해결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팬데믹 조약 맺은, 예?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팬데믹 조약을 맺어서 나치주의로 전세계 의료인들을 시켜서 국민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죽이게 만든 그 집단이 민주당이 마지막 해결 방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민주당은 그걸 해결하고, 예? 요 사건을 빌미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캄보디아. 예? 무슨 일이든 한 가지 사건으로 발화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35년인가 40년간 30년인가 40년간 베트남 전쟁 했죠. 그거 전쟁도 배 하나 침몰됐다고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30년간 전쟁이.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도, 응? 그 저기 뭐야, 화염포에 맞아가지고 학생 한 명, 대학생 한 명 죽어가지고 민주화 사건이 터졌죠. 모든 사건들은요,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건들은, 큰 사건들은 작은 사건 하나로 그렇게 한 명의 목숨만 죽어도 발화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겹겹이 쌓인 분노, 국민들의 분노,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이것을 기획한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의 분노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이것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무마시켜요? 예나 지금이나 팬데믹, 저 리른베르크 협약, 코로나 3법, 10명만 죽이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놓은 코로나 3법, 그리고 현재 저 캄보디아의 방역 팀들, 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사형이에요. 저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사형이죠. 예? 저 방역팀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한국하고 전 세계가 연합으로 지금 자금을 동결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는다고? 중국은 한 명만 죽여도 사형이에요. 예? 저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시점에도 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또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도망을 해도 가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병신들이냐. 어? 이 시점에도 출근들 해가지고 이 WHO 시다바리들 하는 거예요. 똥구녕 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에게, 인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화학무기 맞고 죽어야 돼요? 예? 100년 동안 그랬으면 됐지. 이거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못하겠다고 화학무기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이 사이코 새끼들이. 죽도록.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래요. 의료인이래요. 무슨 전문가예요 도대체? 무슨 자살고범죄를 막 언제? 뭔 치료를 해요 지들이? 재산 빼앗고 화학무기로 보면 죽이는 새끼들이 살인기 떼강도 새끼들이죠. 나치 새끼들이고. 전체주의. 중학교 때 안 배웠나 봐요. 하지 말라고. 사형시키겠다고. 끝까지 단죄하겠다고.